안녕하십니까.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이번부터는 이제 강의를 이제 우리가 대법원 전자소송 2폼 형식에 의해서 개인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를 변호사, 법무사 도움 없이 작성하는 거를 좀 강의를 드려볼까 합니다. 이제 예전에 많이 좀 했었기 때문에 밑에서 기초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뭐 실증 나고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작성 바로 단계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나가고 그 뒤로 다시 세세한 거로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제 딱 개인의 양식 구경 좀 하시죠. 개인에서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부터 하시네. 개인에서 신청서 양식이 개인에서 신청서 양식이 이제 내가 지금 내 블로그에다 뽑아서 이렇게 한 건데 흐려가지고 그랬는데 흐려 우리 스캐너가 좀 이제 이제 어디 가면 있어요 이거 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검색하면 다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도는 다 있어요. 이 양식모험센터에 가면 이 전자민원센터 양식모험에 가면 다 있어요. 그래서 개인에서 뭐 양식 말고도 중간에 뭐 보정서고 뭐 이거 다 있으니 다 있어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청서 말고도 뭐 보정서다 뭐 수정서다 여기서 양식을 다 구해서 쓰면 되는 거고. 자, 아울러 개인에서 절차 개시 신청서 여기 왔죠. 그래서 자, 내가 쭉 뽑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이 하이그룹 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크게 6개의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양식이 쭉 내려가면 이렇게 있죠. 한 12세 페이지 되는 것 같아. 저봐야 잘 보이. 이게 이제 한 세트죠.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. 그럼 이게 하위 그룹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6개의 그룹으로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바꿔 낀다, 보정을 한다 그러면 그 페이지만 보정하는 게 이 그룹을 자체를 갈아 끼는 거예요. 그룹을. 예를 들어서 채권자 목록에 뭐 2번 채권자의 채권 액수를 수정했다. 그러면 그거만 고쳐서 내는 게 아니라 이 그룹 자체를 바꿔내는 거. 이렇게 2번 채권자 목록이 수정돼서 수정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합니다. 뭐 재산 목록에 뭐 여러분들이 도박한 걸 청산가치에 넣어서 추가해서 수정했다 그러면 수정된 재산 목록을 제출합니다. 이렇게. 이걸 하나하나 통째로 하는 거로 갈아 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에 그 신청서 6개의 그룹으로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.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개시 신청서는 별 내용 없어요. 요거 개시 신청서에 뭐 이름 다 쓰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. 근데 여기가 결론이 들어있어요. 여기 결론. 개시 신청서 얼마를 언제부터 했고 이 안에 다 들어있어. 이미 내 쓰도록. 그래서 응. 몇 개월간 얼마씩 쓰도록 결론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. 예전에 국어공부하면 두 갈씩이라 그러지. 두 갈씩. 대가리 두 가리 결론이 들어있는 거야. 써서 이렇게. 페이지는 2개밖에 안 해요.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지. 언제를 일에 변제기일로 하여 매달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입금할 건지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. 근데 지금 그거 이해 안 해도 돼. 일단 이 자체가 어떻게 구성된다만 보시면 돼. 6개 그룹으로 돼 있고 개시 신청서 그때 지금 2페이지짜리야. 그렇게 2페이지. 자,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자 목록. 자, 우리가 그래서 전자수생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. 파일 방식하고 이폰 방식이 있는데 파일 방식 하면 여러분이 이거 다 했는데 이폰 방식으로 하면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. 여러분들이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이폼이 완전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이에요. 반자동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만들고 요거는
자동으로 될 거야. 빨갛게 될 거는 자동으로 될 거야. 이거 자동으로 이 폼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야. 묻는 거로 답하면 요거 요 빨간 것들은 자동으로 될 거고 요 파란 거는 이제 여러분이 수동으로 써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쓸 필요가 없어. 전자수송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얘가 다 만들어질 거야. 이것도 마찬가지고. 자꾸 뭐 재산 목록은 여러분들이 써야 돼 이제. 여기다 뭐 예금이 얼마고 뭐 쭉 얼마고 해서 총 청산가치 그래서 합계가 나오겠지. 합계가 얼마 면제산 여러분 뭐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그거 면제산 없으면 대부분 합계가 여기로 오겠지. 청산가치. 그래서 이 재산 목록을 만들어서 요걸 딱 알고 있어야 돼. 아, 내 청산가치 재산 총합이 얼마구나. 왜? 여러분들 총 변제금이 이거보다 많아야 되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식 소스에 가서 아까 가서 요거 만들어야 돼. 재산 목록. 뭐 재산 뭐 없는 사람은 없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. 그래서 뭐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자, 그래서 나머지 요거 하나하나 채우는 거는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보고 나중에 이제 그새 하나 자동차는 어떻게 재산 목록을 쓰고 뭐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재산 목록을 쓰고 하는 걸 제가 좀 철저히 공부하도록 하고 일반 기초적이 돼 있는 사람들은 좀 이해해 보시라고 큰 틀에서 자, 이것도 안 돼. 우리가 그래서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 가서 뽑아서 요 빨간 거를 결정해 놔. 여러분 여기가 두 가지가 있어. 이쪽은 자영업자가 쓰는데 이쪽 오른쪽 반은 왼쪽 반이지. 왼쪽 반은 자영업자가 쓰는 데고 오른쪽 반은 급여소득자가 쓰는 데야. 여러분들은 자영업자는 셀프는 하지 마시고 변호사, 법무사 그 선임해서 하기 바라고 이쪽 오른쪽에 쓰는 자영업자 다 쓸 수 있겠죠. 뭐 회사 이름 지기 뭐 이거 쓸 수 있겠죠. 요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월 평균 했더니 190만 원이더라. 이거 이 사람 월 순수입이. 월급 산정하는 방법 알고 있죠.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 수입지출 목록 뒤에다가 재직증명서 그 월급 평균 내 급여 명세서 있잖아요. 그 자료를 첨부해 주는 거야.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래. 여기서도 만약에 재산 목록에 예금을 얼마 썼다 그러면 요 목록 뒤에다가 첨부 서류로 예금 그 잔고 증명서를 다 붙여야 되겠지. 자동차가 있었다면 자동차가 이때는 등록 원부, 자동차를 시가로 환산한 시가 환산표, 뭐 저당권 있다면 그것도 빼야 되니까 그 시가의 현재 재산 가치를 알 수 있는 서류들 다 넣어야 되겠지. 첨부 서류로. 그래서 뭐 그때 가서 다 알려줄 거니까 여기서 구경 삼아 듣기만 하면 돼 그냥 지금은.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다 쓰고 해서 수입은 요구를 하는 거지. 그다음에 지출은 뭐야? 본인의 부양 가족수 알고 있지. 여기는 이제 샘플로 1인 가구 올해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7만 7,892원에 60%를 쓰게 되는 거지. 개인회생 무조건. 이 1인 가구의 올해 2023년도 중위소득이 2077892원이야. 이거의 60%를 생계비로 쓰는 거지. 개인회생은. 그래서 1인 가구 생계비가 1246735.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부양가족 이제 우리가 판단 기준 설명드리면 아 나는 2인 가구로 해야겠구나. 그래서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표에 가면 2인 가구는 얼마나 표가 다 있지. 그래서 그거에 60% 얼마 또 이제 나는 추가 생계비를 요구해야겠다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거 그건 나중에 이제 추가 생계비 요구할 거 공부할 때 여기다 70%요 밑에다 뭐 70% 이렇게 쓰는 거지. 요건 60%부터 60% 또는 그 이하고 더 쓸 사람은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써놓겠지. 그래서 뭐 요게 결론이지. 나머지들은 뭐 본인이 가족관계 만약에 부양가족이 여기 있으면 써놓아야 되겠지. 가족 써놓고 뭐 배우자 자녀 이름 쓰고 얘를 부양해야겠다 해서 뭐 혼자 같으면 다 부양 안 하면 그렇게 되겠지. 그래서 수입 지출 목록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뭐야? 내가 한 달에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 할 거다. 결론이지. 여기서 부양가족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준 중위소득 있지. 거기에 몇 프로를 쓸 건지. 원래 60%가 기준인데
나는 뭐 병원비가 어디 질병이 있어서 매일 그게 더더니 추가 생계비를 요구에 따라서 요리 오는 거지. 이거 생계비 요구하는 건 요리 갈 거고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할 거고 오늘은 기준으로 1인 가구 추가 생계비 없이 60% 그냥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야. 나중에 요거 조절하는 거는 별도의 강의를 뭐 잡아서 많이 해야겠지. 이거 요거는 두 개를 준비해 놔야 돼. 그래서 결론으로 수입지출 목록에서는 그럼 내 변제금이 결정된 거야. 그렇지? 190만 원에서 내가 월 190만 원 1인 가구 1, 2, 4, 6, 7, 3, 5 빼면 얼마야? 그게 결정된 거야. 내 월 변제금 계산해 볼까? 이거 결정해서 무슨 내 월 변제금 결정된 거지 뭐. 내 월 평균 순수입이 190만 원이야. 190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100 빼기 124만 9,735원 빼고 나면 얼마야? 내 별점이 결정된 거야. 65만 3,260원. 이거 36개월 변제하면 되는 거야. 이제 이거 결정된 거지? 요거 쓰셔야 되는 거고. 그다음에 진술서. 여기서는 뭐 우리가 얻어올 자는 없어. 그냥 거수령으로 쭉 쓰면 되겠네. 여러분 학교 어디 나왔는지, 과거 직장 경력, 지금 사는 집이 뭔지. 지금 사는 집에 뭐 근거자료 붙여야겠지. 여기 다 내는데 첨부서류 다 여기 써 있는 기재 첨부서류 다 내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학력증명서류를 안 내. 그러니까 뭐 가서 졸업증명서 이런 거뛸 필요 없어. 여기 결혼 뭐 직장 같은 건 법원에서 그 건강보험료 자격투시로 다 나와. 여러분 다 법원에서 조사 첨부서류를 한다고 이거. 그래서 주거사항 서류 꼭 내라고 시키잖아. 그렇지? 그 뒤에 첨부해줘도 되고. 여러분 뭐 여긴 안 써도 괜찮아. 만약에 뭐 여러분 여기 뭐 당장 압류나 이런 거 당한 사람은 셀프로 하지 말고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가 저수령으로 왜 빚지고 왜 힘들는지 써야 되는 거죠, 여기에. 인체가 좀 인사가 흐린데. 자, 또 개인에서 파산 예전에 신청했으면 그런 사람들 거 참고로 해야겠지. 법원에서 이거 응? 변제가 많아서 일부러 또 월급 직장 작은 데로 줄여가지고 우는 거 아닌가? 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하고 면책으로부터 5년 지나지 혹시 않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? 그래서 써야 되는 거지. 요까지가 아까 이제 진술서. 여기는 뭐 여기서 뭐 변제금에 영향 주는 결정적인 요소는 없어 지금 수치로. 자, 그다음에 변제계획안. 이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수동으로 하면 그래서 못 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. 그래서 전자수송하면 이거 다 그냥 공짜로 된다 그랬지 저절로. 전자수송 가면 이게 저절로 만들어져.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구체적으로 약식까지 이 뭐야? 그래서 변제까지 다 본 거야 이렇게 다 본 거야. 총몇 페이지야 이게? 쭉 그래서 다 본 거거든. 양식 다 구할 수 있지. 자, 그래서 지금 전자수송 이제 갈 거거든. 다음 강의에 전자수송에 가면 이 폼이 이제 원래는 자동으로 좀 다 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반자동이라 그랬지. 요 빨간 거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지. 빨간 거만. 그러니까 요거는 이 폼을 가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랬지. 3번, 4번, 5번, 6번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 가서 재산 목록 작성해 가지고 내 총재산이 얼마인지 예? 이 양식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랬지. 이거 미리 이거 내 총재산이 얼마인지 있는 재산들을 써놓아서 합하는 게 이거지. 그래서 거기다 첨부서를 붙이고 그다음에 수입 지출 목록에 수입이 얼마인지 구별명세서 첨부될 거고 지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그 월변제금이 된다 그랬잖아. 그치? 이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진술서 이거 세 개 만들어서 놓고 있다가 이제 전사소로 이제 가면 돼. 전자손으로 갈 때, 그 전자손에 가면 입력하는 게 나올 거거든. 전자손 입력해서 나오고.
그래서 전자수송 가서 이제 서류 제출해 가서 회생 파산 서류 해가지고 개인회생 개시 절차 신청서를 고 부고 중에 그래서 아까도 말한 파일 첨부 방식은 아까 그 지가 다 써가지고 내 얘기만 하는 거야. 이폰 방식은 이제 한다 그랬지. 이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작성하기 어려운 채권자 목록이나 변제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재산 목록, 수입 지출 목록, 진술서 요거만 본인들이 양식으로 손으로 만들지 뭐 아까 양식 모임 가서 만들어 오면 된다 그랬지. 당사자 작성. 그래서 여기부터는 작성해 나갈 거야. 자, 좀 쉬었다 하자.